안녕하세요, 002Q입니다. 이번 시간은 무자본으로 육성을 하는 그런 영상을 시작을 해볼게요. 정말 한 푼도 없이 사냥을 할 거고요.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금은 할 겁니다. 과금의 종류는 프리미엄, 카프라 7일 서비스, 때에 따라서는 양다래로 부가 서비스를 넣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골드 PC방 버프를 업은 채로 그렇게 사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정도는 넣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템 드랍률 20%와 경험치 20%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가격에 비해서는 꽤 혜자스러운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냥을 좀 빡시게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는 카프라 7일이라든가 아니면 프리미엄에서 추가로 결제해서 버프를 받을 수 있는 양다리 서비스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초반에는 크리투라 학원에서 튜토리얼로 키우는 방식도 있긴 하지만 저는 필드 사냥에서 그냥 사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재미도 좀 수급해야 되고 이즈로드에서 좀 빠져나와서 바로 프론테라 필드에서 포링을 잡아줄 건데, 포링에선 젤로피를 얻을 수 있고 이 젤로피는 나중에 교범으로 바꿔 먹을 수 있어요. 물론 100개가 필요한 아이템이긴 하지만 100개당 전투 교범 5건을 바꿀 수가 있죠. 무한은 아니고 캐릭터 한 명당 한 번만 바꿀 수가 있고요. 초반에는 돈이 너무 없으니까 몇 원밖에 안 하는 이 잡템도 꾸준히 수집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프론테라 필드에서 사냥을 할 건데 보통 잡레벨 10이 되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하시죠. 하지만 저는 베이스 레벨 11까지 놀도록 할게요. 이유는 제가 갈 사냥터는 11레벨부터 갈 수 있는 사냥터이기 때문에 이동 시간의 간소화를 위해서 이렇게 쭉 사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원단 랩으로 들어오면 사무 담당관이라고 있어요. 낙원단 등록을 해주시고 이름을 적어주시고 낙원단 증표를 받아주세요. 옆에 NPC에게 퀘스트 메시지가 떠요. 그러면 한 명씩 말을 걸어주고 낙원단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낙원단 통로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주시면 여기서 NPC들에게 말을 걸면 낙원단 방어구와 무기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덕을 전직하려면 모로코에 위치해 있는 피라미드 던전 1층으로 가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피라미드 1층 중앙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도둑 길드가 나오게 되고 왼쪽으로 꺾어주면 여기서 도둑으로 전직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전직을 하자마자 잡으러 갈 몬스터는 포이즌 스포아입니다. 포이즌 스포아는 26레벨이고 11레벨부터 잡으러 가실 수가 있으며 23레벨부터 아이템이 좀 잘 떨어지는 편입니다. 포이즌 스포어를 잡으러 왔는데 11레벨의 잡기에는 조금 빡셀 수도 있지만 물약발로 어느 정도 버틸게요. 그리고 아무런 지금 부가 서비스가 없는 상태인데 프리미엄 버프 상자를 과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일단 1차적으로 적용을 시키고요. 포이즌 스포어는 그냥 경험치만 얻으러 온 게 아니고요. 포이즌 스포어가 드랍하는 독버섯 포자와 버섯 포자를 얻으러 온 건데 특히 독버섯 포자 같은 경우는 신독 재료인 매직 머쉬룸의 주 재료입니다. 매직 머시룸보다는 파이렉시아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길커 신독은 룬나이트의 룬과 다르게 중첩이 안 돼요. 그래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파이렉시아가 많은 길커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독버섯 포자가 예전만큼 그렇게 수요가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으로 온 이유는 독버섯 포자를 판매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사용하면 돼요. 일단 길로틴 크로스로 전직을 할 예정이니까 어차피 무자본이면 스킬 후딜레이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템의 공백을 메꾸고자 스킬 후딜레이 10%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매직 머쉬룸을 내가 직접 신독 제조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레벨링 겸 미리미리 모아두시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물론 팔리면 팔리는 대로 돈을 벌 수 있어서 좋고 안 팔리면 내가 사용하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포이즌 스포아를 잡으러 온 거기 때문에 레벨링을 조금 더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포이즌 스포아를 좀 잡다가 나중에 30레벨이 넘어가면 오크 던전에서 추가적인 레벨링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무려 42레벨까지 육성을 해 나갈 겁니다. 독버섯 포자를 자력으로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자, 드디어 42레벨이 되었고요. 이 다음엔 다른 사냥터를 옮길 건데 이쯤에서 상인을 하나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노점 개설을 할 수 있는 상인을 이 계정과 다른 계정에 하나 키워주셔서 미리 주순 아이템을 항시 판매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계정으로는 사냥을 하고 부 계정으로는 계속 노점 개설로 아이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팔리면 사냥에 필요한 소모품들을 살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전 재산이 이렇게 쪼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사냥에 필요한 컨버터나 물약을 살 수가 없어요. 파리의 날개도 사야 하고. 자, 포이즌 스포아 밭에서 42렙까지 노니까 독버섯 포자를 470개를 얻었습니다. 독버섯 포자 판매를 하면서 한 가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돈이 되는 걸 하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일단 알베르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알베르타에 도착하자마자 왼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상인 길드가 보일 거예요. 이 상인 길드로 입장을 해주시면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아래쪽으로. 그러면 여기 고용부 마샤라고 있는데 초보급 의뢰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낡은 상자를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너무 멀다 싶으면 다시 취소를 하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초보급 의뢰를 다시 받으니까 이번엔 프론테라 대장간에서 배달을 하고 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온 김에 카탈로그 실버도 몇 장 사볼게요. 프론테라 대장간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양에게 말을 걸면 수령증을 받습니다. 그럼 다시 알베르타에 있는 고용부 마샤에게 가서 아이템 수령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퀘스트를 완료하고 판매 아르바이트생 초보 1일 고용증을 받습니다. 그럼 이 아이템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얻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부계정에는 노점 개설을 할 수 있는 상인 캐릭에게 건네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점 개설을 할 건데 현재 시세가 한 13만 제니 정도 하는데 저는 이보다 싼 금액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워낙 많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11만 5천 제니에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매가 됐어요. 금방 팔 수가 있었고 11만 5천 제니라는 금액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당장 제니가 없기 때문에 파리도 사야 하고 컨버터도 사야 되는데 돈이 너무 없죠. 이럴 때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 방금 판매한 아이템으로 인해서 제니가 조금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컨버터 3장과 8만 제니를 본 계정에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컨버터 3장은 풍속성으로 샀고요. 엘리게이터는 수속성이기 때문에 풍속성으로 추가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컨버터를 사용을 하겠고, 아놀리안의 피부는 시세가 이렇습니다. 거래 내역가가 4천 제니가 넘는 고급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지금 거의 신독 중엔 독보적으로 파이렉시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가 있는 아이템이고, 혹시나 수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아놀리안의 피부는 좋은 잡템벌이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기에 풍속성 도열을 하고 그냥 평타 사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언제까지 사냥을 할 거냐? 언제까지 할까요? 잡레벨 50이 될 때까지 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0레벨이 좀 넘을 거예요. 이 맵은 주의할 건 딱히 없어요. 비성공이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일도 없지만, 여기는 뮤턴트 드래곤 노이드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 출연을 하는데 레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만나는 즉시 피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48레벨이 되었는데 엘리게이터랑 레벨이 비슷해졌어요. 몬스터를 잡아냈을 때 조금 더 아놀리안의 피부를 많이 먹기 위해서 카프라 서비스 7일 상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카프라 서비스는 5,000원을 결제해서 일주일 동안 드랍률 50%와 경험치 50% 추가 혜택을 주는 그런 캐시 아이템입니다. 힘, 어질, 덱스를 적당히 찍었고요. 덱스를 좀 더 많이 찍었고, 그 다음에 어질, 그 다음에 힘을 찍었습니다. 자, 드디어 잡레벨 50이 되었고 전직을 할 수 있는 레벨이 되었네요. 아놀리안의 피부를 많이 못 먹은 것은 좀 아쉽지만 전직을 할 수 있는 레벨이 되었기 때문에 전직소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전직소로 가기 전에 상인 캐릭에게 들려서 아놀리안의 피부를 건네주도록 하고요. 아놀리안의 피부가 현재 노점가가 4,900제니이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저렴한 금액인 4,500제니에 판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쌔신 전직소는 모로코 남쪽 필드에 있는 소그라트 사막에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위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어쌔신 길드가 있고 전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길드원에게 말을 걸면 전직한다 선택해주시면 바로 어쌔신 됐습니다. 제가 이 다음으로 갈 곳은 탐루안을 잡으러 갈 거예요. 탐루안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적도 있는데 상당히 제니 수급도 좋고 경험치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데지만 침묵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루드크 카드가 장착된 중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비싸요. 사는 게 무리기 때문에 일단 이럴 땐 인트를 좀 찍고 사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트를 찍으면 침묵과 암흑에 대한 내성이 생깁니다. 몬스터와 나와의 레벨이 비슷할 경우 100 정도를 맞추면 아예 걸리지가 않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지만 100까지는 찍을 여력은 없고 40에서 60 사이 정도의 인트를 밀도록 할게요. 좀 스탯 낭비긴 합니다. 물론 인트를 찍으면 SP 양의 증가로 인해서 스킬을 좀 더 활발히 쓸 수 있겠지만 그래도 힘, 어질, 덱스로 갈 스탯을 조금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인트를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전직을 하고 무기를 안 받았네요. 그래서 낙원단 내부로 다시 들어가서 어쌔신 전용 무기를 지급받도록 하겠습니다.
차크람은 크리티컬과 공격 속도를 올려주는 무기고요. 대신 카타르는 소닉블로의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옵션이 있거든요. 일단 공짜니까 둘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차크람을 사용하고 나중에 소닉블로우를 배우고 나선 어쌔신 카타르를 사용을 할게요. 아놀리안 피부가 지금 팔렸네요. 팔려서 돈이 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 개 빼고 팔렸네. 아유, 한 개도 마저 사가주지. 자, 이렇게 144개의 아놀리안 피부 판매를 해서 64만 제니 정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탐루안이 서식하는 아요타 신전으로 왔습니다. 제가 탐루안을 많이 추천드린 이유가 탐루안이 기본 잡템이 좀 비싸요. 장식용 술, 깨진 갑옷 조각, 이것들이 뭐 1,200원 하는 게 아니고 300원, 400원 정도가 합니다. 잡템도 비싼데 진홍의 투핸드 소드를 또 드랍을 합니다. 오버를 할 때 43,000원 정도에 팔 수 있는 제니 수급이 아주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제니가 없을 때 바로 제니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 던전 중에 신비한 룬 원석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던전 중에 하나입니다. 신비한 룬 원석은 럭스아니마 룬을 만들 때 거의 필수로 들어가는 아이템인데 신비한 룬 원석 같은 경우는 NPC가 5만 제니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낮은 금액에 판매를 할 경우 룬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을 해 가시겠죠. 앞서 말했듯이 침묵을 거는 게 가장 큽니다. 몬스터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닌데 침묵을 거는 게 문제라서 침묵을 풀 수 있는 초록 포션을 챙겨 오시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소모품을 좀 줄여야 되는 무자본이기 때문에 인트를 조금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만큼 독버섯 포자가 잘 팔렸다면 아마 중단을 사고 왔겠죠. 하지만 판매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전재산이 60만 제니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비전승 때는 그냥 오고 전승 때 봐서 조금 저렴한 마루드크 카드가 박힌 중단이 있다면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소닉블로우를 마스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터를 안 해도 8스킬 정도면 원킬이 되더라고요. 소닉블로우는 SP 소모량이 스킬 레벨에 따라 늘어나기 때문에 딱 원킬이 되는 그 데미지가 나오면 그 레벨로 쓰시는 게 좋아요. 5스킬이면 5스킬, 8스킬이면 8스킬 가장 낮은 레벨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평타 사냥보다는 아무래도 스킬 사냥이 훨씬 빠릅니다. 몬스터를 바로 잡아내고 나서 잡템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평타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요즘엔 초보자 파란 포션을 많이 지급해주기 때문에 꼭 평타로 키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며 소닉블로우나 그린토스로 사냥을 하시는 게 레벨업 속도도 빠르고 파밍 속도도 빠르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탐루안을 잡다 보니까 벌써 76레벨이 됐고요. 슬슬 마을로 가서 정산을 해보고 다음 사냥터로 이동을 해볼까 합니다. 신비한 룬 원석은 노점 캐릭에 거래를 걸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아이템들은 오버차지로 판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계정엔 제가 남아있는 캐릭 슬롯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이올로 캐릭을 가져왔습니다. 바이올로 캐릭에 있는 모든 제니와 아이템을 다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캐릭터를 키울 때 이번 창고는 싹 비웠습니다. 제가 캐릭터를 키우면서 어느 정도 아이템을 수집을 했는지 그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창고 정리를 마무리를 했고요. 창고에 있는 제니도 싹 비웠습니다. 자, 탐루안을 잡아서 얻은 아이템들을 판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일 레벨의 다른 몬스터들보다 잡 아이템이 비쌉니다. 장식용 술이 370제니, 깨진 갑옷 조각이 484제니, 상당히 비싼 금액에 판매를 할 수가 있고 진홍의 투핸드 소드 역시 43,400제니에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비한 룬 원석만 먹으러 가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 사냥을 하고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번다는 게 내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제니가 어느 정도는 들어오는 게 좋아요. 제가 보통 이 정도 레벨이 되면 하이오크를 잡던가 뭐 해서 제니 수급을 하는 편인데 뭐 여러분들께 어떻게 대박 사냥터 하나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머리 없는 말 카드를 파밍할 수 있는 장소인데요. 브라질리스 맵에 오시면 이 머리 없는 말 카드는 지금까지 항상 고가를 유지해 왔습니다. 현재 시세도 1000만 제니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던전과는 다르게 시간당 몇십 몇백만 제니를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시간당 제니 수급은 낮습니다. 경험치 수급도 낮고요. 한 번에 많은 제니를 획득하는 걸 노리시는 분들은 80레벨 전에 이 브라질리스 필드에 오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성격상은 안 맞아요. 저는 꾸준하게 제니가 벌리는 그런 형식을 좋아하지 막 경험치도 안 오르고 잡템도 별로 안 나오고 진짜
진짜 희박한 확률로 나오는 그 카드 하나를 보고 사냥을 한다는 게 상당히 지치더라고요. 자, 여기도 소닉블러와 그림투스를 사용해서 사냥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몬스터가 너무 많이 몰려있는데 머리 없는 말 카드가 섞여있다, 이럴 때는 클로킹 스킬을 사용하시면 악마형인 머리 없는 말 이렇게 캐릭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른 몬스터는 못 보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좀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석화를 거는 몬스터가 있습니다. 저 멧돼지 타고 다니는 몬스터 있죠. 비성공이긴 한데 애가 먹자에다가 석화를 걸어요. 머리 없는 카드가 나왔어요. 근데 옆에 있는 저 몬스터가 석화를 걸고 몬스터 카드를 집어먹었다, 이런 난리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몬스터가 옆에 있으면 먼저 잡아내 주시거나 머리 없는 말 따로 떼어내서 잡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파밍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작심하고 풀부가를 넣었습니다. 양달의 부가까지 해서 드랍률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이 구간에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머리 없는 말 방금처럼 카타르를 드롭을 해요. 진홍의 카타르기 때문에 이것도 43,000제니의 오버차지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홍의 무기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지만 매물도 워낙 많고 팔리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면서 무기는 같은 무기라도 중첩해서 여러 가지를 섞어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오버차지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얼마나 사냥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머리가 멍해지려고 하고요. 몇 시간 동안 사냥했지? 지금 89레벨입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 76? 그 정도에 온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카드. 이게 지치는 게, 이게 지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를 안 오고 다른 데를 갔으면 이거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었을 거예요. 하지만 먹으면 여기가 낫다, 먹으면 여기가 제니 수급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역시 운이 안 따라주네요. 문제가 이겁니다. 제가 카드 파밍 사냥터를 잘 안 다루죠. 그 이유가 뭐냐면 카드 말고는 정말 더럽게 경험치도 안 오르고 잡템도 거의 안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카드가 나오기 전까지 너무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지치고, 물론 그만큼 나오면 기쁘겠지만 글쎄요, 제 성격상 안 맞아서 여러분들께 잘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머리 없는 말 카드 직접 파밍해보니까 토 나오네요 진짜. 그래서 좋습니다. 자, 이번엔 카드를 못 먹었지만 다음 기회에 한번 노려보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은 꼭 카드를 드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파밍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괜찮다고 하신다면.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레벨링의 감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던전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좋을지 안 좋을지 몰라서 그냥 한번 와봤는데, 쿨론 던전 3층입니다. 쿨론 던전 3층은 요선녀에게 진홍의 무기를 얻을 수가 있고 문학선에겐 치즈를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 보이는 신선초에게는 바이올러가 상급 식물을 제조할 때 쓰이는 만드라고라의 화분, 그리고 식인수의 뿌리, 이런 것들을 드롭을 해요. 이걸 먹을 목적으로 왔는데 신선초의 개체수도 너무 적고 운학선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요선녀가 사용하는 속박 스킬, 이런 걸 쓰는데 상당히 사냥하는데 애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사냥터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잠깐 사냥을 하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온 것은 얼음 던전 입구에 위치해 있는 필드 데저트 울프 존으로 왔습니다. 데저트 울프 같은 경우는 사막 늑대의 발톱을 드랍하고 진홍의 대거를 또 드랍을 해서 제니 수급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막 늑대의 발톱은 튜리서드 룬의 재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진홍의 대거는 43,000원에 판매를 할 수 있으므로 초반 제니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데저트 울프 같은 경우는 레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몰리면 위험해요. 그래서 하이딩을 하시고 그림투스를 하시면 조금 더 몰아서 몬스터를 빠르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성이기 때문에 인챈트 포이즌을 사용하시면 50% 정도의 데미지 증가율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레벨링을 목적을 하실 분들이라면 88레벨부터 가능하세요. 하지만 몬스터가 상당히 강력해서 울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대처할 수 있는 능력만 충분히 된다면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소닉블러 원킬 사냥도 가능하고 몰아서 그린토스 사냥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간날 장비를 풀로 차고 있는 저라 할지라도 이렇게 사냥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이딩하고 그린토스를 사용하면 좀 더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만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위레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벌레 같은 몬스터가 하나 출현을 하죠. 곤충형은 하이딩을 해도 캐릭터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하이딩을 하고 몬 다음에 신나서 데저트 울프를 공격하다가 위레스가 한 마리 꼬이면
맞고 하이딩 상태가 해제되므로 몬스터에게 닭을 맞고 죽으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몬스터가 많이 몰렸을 때는 주위에 위레스가 없는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제니버리도 할 수 있고 레벨링도 빠르게 할 수 있는 데저트 울프 88레벨부터 99레벨까지 여러분들이 사냥을 하시면 전승 후에 조금 더 캐릭터를 빨리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99레벨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데저트 울프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사냥을 했고 그 덕분에 사막늑대 발톱과 진홍의 대거를 수집해서 재미를 볼 수가 있었고요. 낙원단 장비로도 소닉블로 원킬 사냥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사냥하기 많이 수월해진 느낌이 듭니다. 자, 드디어 99레벨 전승을 하러 갈 일만 남았네요. 지금 현재 설날 이벤트로 상급 교범을 무료로 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료 교범 버프를 활용해서 좀 더 빠르게 사냥을 했고요. 자, 99렙이 됐으니까 윤호로 이동을 할게요. 윤호는 월드용품 사용하셔도 되고 알데바란에서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1시 지역으로 보이는 건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맵에 보이는 11시 건물로 이동을 할게요. 그러면 앞으로 쭉 이동을 해주세요. 정말 전승하는 거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 때 거의 프로모션 캐릭만 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전승 없이 키웠는데 새롭습니다. 위쪽으로 다시 이동을 해주시면 NPC가 하나 서 있죠? 그러면 기부금을 내라고 합니다. 기부금이 무려 128만 5천년이 없죠? 그러면 돈이 없다고 말을 할게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탈출한 책이 고민이죠? 물어보시면 탈출한 책이 한 마리 있는데 그걸 찾아오라고 합니다. 아까 윤호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나비나기를 타고 윤호 필드에 가서 책을 한 마리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윤호 6시 필드로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동을 하시면 버려진 책? 맞나? 무슨 책이지? 도망친 책? 그럼 이 필드에서 라이드 워드의 모습을 한 책 한 마리를 찾아주시면 돼요. 99레벨이 되면 초보자 파리 날개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파리 날개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네요. 여기 도망친 책이라는 몬스터가 한 마리 보이죠? 그러면 이걸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포획한 책이라는 게 인벤토리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 마을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나비의 날개가 없네. 나비의 날개가 없기 때문에 낙원단 한정품을 사용해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책을 수집한 후에 다시 11시 방향에 있는 건물로 들어와 주시고요. 아까 책을 구해달라던 NPC에게 말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찾아왔습니다 선택해주시고 그럼 이미르의 설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르의 설을 클릭해주세요. 이렇게 다른 맵으로 워프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쭉 이동을 해주신 다음에 워프로 이동을 하고 발키리가 한 명 있습니다. 발키리에게 말을 걸어주시면 전승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무게가 500이 넘어가면 전승이 안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전에는 전승하는 게 조금 복잡했는데 많이 간소화됐네요. 저도 전승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뀐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전승을 하면 노비스 하이라고 명칭이 되면서 노비스부터 다시 육성을 하셔야 되고 이제부터 다시 레벨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전승 시스템이라는 게 참 없어져야 될 구시대의 유물 같아요. 초보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로코로 이동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사냥을 하겠습니다. 퍼링이나 드로퍼스나 레벨도 비슷하고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젤로피가 아까 얼마 안 됐어요. 한 40개 정도 수집을 했는데 추가적인 젤로피를 수집해서 나중에 교범으로 바꿔 먹도록 할게요. 자, 드로퍼스를 잡고 잡레벨 10을 달성을 했고요. 젤로피도 꽤 제법 수집을 했기 때문에 모로코에 있는 김에 전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무자본으로 시작하는 1레벨부터의 육성을 보여드렸고요. 99레벨까지 찍고 전승을 한 후 지금 현재 하이 노비스가 된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 시작하는 이 전승 라이프 1레벨부터 99렙까지 어떤 식으로 키워나갈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